구급차를 막아 응급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를 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년 전 다른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택시기사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내일 있을 첫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짚어봅니다. 지난 6월이죠. 응급 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 국민적인 공분을 산 사건이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적용된 혐의들, 정진호 기자 정리 좀 해주시죠. 혐의가 좀 6개나 돼서 좀 많은데요. 네. 이게 차례로 얘기를 해보면 공갈 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 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8일에 최 씨가 그 구급차의 앞으로 끼어들면서 접촉사고가 났던 건데 네. 이게 경찰과 검찰에서는 오른쪽 후방에서 구급차가 달려오는 걸 사이렌을 켜고 오는 거를 이 최 씨가 보고 나서 고의로 사고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끼어들어서 부딪히게 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를 이용해서 사설 구급차에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폭행했다. 이렇게 특수폭행을 적용한 겁니다. 네. 택시기사 최 씨는 구급차를 들이받은 뒤 사고 처리부터 하고 가라며 운행을 방해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책임진다고 지고요. 환자 있는 거하고 부딪히고 119 불러서 보내라고. 사고 났다고 119 불러서 보내줄 테니까 119에 태워서 보내라고 한다. 그럼 내가 사고 처리하고 가야지. 보내달라고. 그런데 검찰이 공소장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최 씨가 과거에도 구급차에 일부러 사고를 내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지금 7개 혐의 중에 공갈 미수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17년 7월에 거의 이번 사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택시를 몰고 용산구 이천동 강변북로를 가다가 이제 구급차가 사이렌을 켜고 갓길로 보통 이제 차가 많이 막히면 글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고의로 막아섭니다. 그럼 이제 막았으면 구급차 어떻게 하겠어요? 이 차를 추월해서 나가야 되죠. 그렇죠. 추월할 때 이제 고의로 옆으로 끼어들면서 추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서 운전자한테 아니 응급 환자도 없는데 사이렌 켜고 운행하니까 50만 원 주지 않으면 내가 이거 민원을 넣겠다. 그리고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보험사에 사고 접수도 해라. 이렇게 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그 당시에 구급차 운전자가 이제 협박에 응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도 과실비율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최 씨가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내용이 적시가 됐는데 이게 바로 공갈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협박을 통해서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가 됐고요. 이 사건을 유추해 본다면 이번 사건도 이러하니 고의 사고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게다가 구급차 운전자에게 협박까지 하면서 이 돈을 타려한 행동 이게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그동안 또 다른 사건들이 계속 반복됐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 보험료를 타거나 아니면 합의금을 받는 식의 수법들을 계속했는데요. 뭐 2015년부터 올해까지만 몇 차례가 있었는데 뭐 몇 건만 말씀드리면 2015년에는 그러니까 택시를 운행하면서 이른바 문콕 옆에 있는 차가 내리면서 부딪히니까 내가 다쳤다. 뭐 거의 뭐 파손된 것도 없는데 막 상해를 입은 것처럼 해서 뭐 병원 치료를 받고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았다라고 또 공소장에 적혔고요. 그 이듬해 그러니까 2016년에는 역시 전세버스를 운전하면서 이번에는 접촉사고 가볍게 났는데 9일이나 또 치료를 받으면서 24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공소장에 추가 범죄 사실들이 적시된 것을 보면 그 전에 당했던 피해자들이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최 씨를 알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당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했거나 혹은 경찰에 사고 접수되었을 때 이러한 범죄 혐의점은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것이 이번에 함께 밝혀졌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도 그런 유사한 사건 당했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게 밝혀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험 접수됐던 사건들을 다시 이 최 씨와 관련된 사건들을 다시 검토해 보다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을 가능성도 많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사고가 나서 실수로 사고가 나고 차가 부서지고 다치면 입원하는 건 당연한데 사고 날 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차 대 차가 이렇게 붙은 정도 수준인데 목 잡고 내리고 입원하고. 이런 일들이 전형적인 보험 사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지금 2015년부터 6차례라면 뭐 물론 이게 지금 상습범이다라고 이제 기소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상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 역시 뭐 나중에 추후에 뭐 보험금을 뭐 타내려고 하거나 이러진 않았겠습니다. 아직은 없었습니다만 이 당시에도 좀 다수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본인이 응급차 막아섰죠. 이게 고의 사고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막아선 상황에서 지금 빨리 환자를 싣고 가려는 구급차 운전기사
밀쳤다고 또 폭행으로 고소하고. 예. 이제 물론 그 부분 다 이제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 여러 가지 그간의 과거의 행태를 보면 이번 사고 역시 다분히 좀 의도성이 있지 않았나 네. 충분히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사건반장에서도 처음에 저 사건을 다룰 때 네. 법조인들께서는 네. 업무 방해, 그러니까 네. 응급차를 막은 것은 분명히 인정이 되지만 고의 사고는 설마, 그렇죠?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발생한 이런 다른 사건들까지 종합을 해보면 네. 고의 사고의 의혹, 혐의 상당히 짙어지지 않느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검찰도 그런 의미로 특수재물손괴까지, 재물손괴라는 건 이제 고의로 그렇죠. 물건을 부쉈을 때, 그러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 손괴죄가 인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과실손괴 처벌 규정은 없으니까 예. 고의범이라고 본 거고요. 그게 일단 이번 사고 경위도 경위지만 그간에 있었던 이 사람의 행적, 네. 행적을 종합해봤을 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고 정황까지 보면 고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많다고 일단 본 것 같고요. 네네.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거의 확신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이 혐의로 기소를 한 것 같고 이건 법원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번 사고 역시 고의였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정준호 기자, 그런가 하면 유족 측에서는 지금 기소된 6가지 혐의 외에도 예. 사실 더 무거운, 그렇죠? 이 최 씨가 이 환자의 사망에 범죄적인 책임이 있다. 이러한 추가 고소를 했고 경찰이 수사 중에 있죠, 이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일단 최 씨가 재판에 넘겨진 몇 가지 혐의들이랑은 아예 별개의 문제인데요. 네. 뭐 이게 유족 측에서는 최 씨를 살인, 특수폭행치사,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총 네. 11개 혐의였는데 예. 그러니까 최 씨가 사고를 내므로써 사망을 한 사람이 있다. 네. 그리고 응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가 최 씨의 사고로 인해 지연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 인과관계를 경찰에서 밝혀달라라고 하면서 살인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한 거였습니다. 네. 구급차를 막은 택시 기사에 대한 첫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